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소한 다툼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쌓였던 오해가 풀리면서 웃으면서 화해를 하죠. 근데 갑자기 근심에 찬 얼굴로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또 싸우면 어떡하지? 그러자 남자는 웃으면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좀 어때? 또 싸우지 뭐. 그리고 다시 화해하자. 지금처럼. 어쩌면 심각하게 여기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러면 어때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11월 1일) 금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Don't go changing, try and please me. You never let me down before. Just the way you are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로 오늘 일어나 시작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지끈지끈 골치 아프던 고민, 가슴 찢어지게 아픈 상처, 때로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때? 라는 말 한마디에 조금은 마음이 놓일 때가 있기도 하죠.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보이지 않던 시야가 밝아지기도 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고민 때문에 힘겨우시다면 해결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잠시 당면한 감정에서 벗어나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11월의 첫날이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희나님께서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게요, 희나님. 10월의 마지막 날 어제 주신 글인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늘 그렇듯 국민TV에서 방송하면서 다양한 분들 만나고요. 또 우리 조합원들 게시판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특별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 느끼는 그런 하루셨기를 바라고요. 금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또 제게 하고 싶은 말도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지독한 근시에 뚱뚱하기까지 해서 관심받지 못하던 아이였던 세기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훌륭한 표현력이라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와 사랑은 그녀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 칼라스 만나보시죠. 1954년 11월 1일 시카고 오페라 극장에서 라트라비아타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로 미국 무대에 데뷔한 마리아 칼라스는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7년 전 미국 무대에서 퇴짜를 맞고 화물선을 타고 이탈리아로 떠나던 그 여인이 아니었죠. 살을 어디에 두고 왔소? 어떻게 그리 아름답게 변했지? 금발의 날씬한 몸매로 돌아온 그녀를 보고 눈이 나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려 37kg의 체중 감량은
칼라스의 외모뿐 아니라 기질도 변하게 했고요. 그녀의 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리아는 호리호리한 몸매에서도 위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 오페라 여가수는 뚱뚱하다라는 통념을 깨뜨렸죠. 마리아는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는 비로소 자신이 여자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958년 파리 공연에서 선박왕 오나시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로지 음악 하나만이 그녀의 삶의 목표이자 이상이었죠. 하지만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6년 43세의 나이에 극적으로 임신을 했지만은 이마저도 오나시스의 강요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오나시스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과 결혼을 하면서 9년에 걸친 일방적인 사랑은 막을 내리죠. 이후 그녀는 1977년 파리에서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멜로드라마 그 자체였다는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의 말처럼 사랑에 목말랐던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오페라 라조콘다 사막에 나오는 아리아 5줄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에 내게 남는 건 그대뿐. 그대만이 내 마음을 유혹한다. 그것은 내 운명의 마지막 부름. 인생의 노상에서 마지막 건너야 할 길. 노래로 살고 사랑으로 살며 살아있는 사람을 상처 준 일도 없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 남모르게 도와줬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왜 주님은 제게 이런 보답을 하십니까? 노래하며 남자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아야 하나를 호소하는 아리아였습니다. 푸치니 토스카 노래로 살고 사랑으로 살며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감상을 하셨어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아직은 어둑어둑하네요. 즐거운 하루 국민TV로 시작합니다. 그쵸? 밤이 많이 길어졌어요. 오늘 음악도 좀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습니다. 아침과 낮, 저녁, 새벽, 시간대에 따라서 듣기 좋은 노래가 있듯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또 이 새벽에 듣고 싶은 생각나는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마리님은 어떤 노래 생각나십니까? 뮤다님 오셨네요. 저는 지금 자러 갑니다. 국민TV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밤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제게 하고 싶은 말, 팟빵 게시판,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빌보드지는 미국 대중음악계의 살아있는 권력이죠.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려야 스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빌보드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잡지의 시작은 음악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이번에는 빌보드지에 대한 얘기 전합니다.
1894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인쇄업을 하던 윌리엄 도널드슨과 제임스 헤네건은 광고 전문 잡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당시 인쇄 광고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지만은 이를 소개할 전문지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일 8쪽짜리 월간지인 빌보드 애드버타이징이 탄생을 하죠. 연간 구독료는 90센트, 도널드슨과 헤네건은 창간사에서 광고주와 전단지 인쇄업체, 광고판 제작사, 광고 대행사를 위한 잡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은 판매 실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헤네건은 편집 방향을 놓고 도널드슨과 갈등을 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지요. 창간 4년 만에 폐간 위기까지 몰렸던 빌보드는 도널드슨 독자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회생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도널드슨은 광고 전단뿐 아니라 각종 전시회, 서커스, 야구 경기 일정들도 싣기로 합니다. 1909년부터는 당시 미국을 열광시켰던 영화와 라디오 프로그램도 게재했는데요. 도널드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축음기에 주목을 합니다. 녹음된 음악이 피아노 연주자를 밀어내던, 그러니까 음악이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빌보드는 세계의 라디오 채널에서 제일 많이 나온 팝 음악을 집계한 차트라인을 실었는데요. 4년 뒤에는 최다 판매 음반 차트도 발표하죠.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고 지금의 빌보드 차트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빌보드는 매주 30개 이상의 차트를 발표하죠. 차트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가수는 누굴까요? 바로 비틀즈입니다. 최장기간 앨범 차트에 오른 음반은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고요.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곡은 방금 함께 들어봤던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부른 One Sweet Day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돼요. 오달고조님께서 어제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수 노동자입니다. 국민TV 라디오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근데 오달고조님 그 관계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오달고조님께서 국민TV 라디오가 큰 힘이 된다고 하셨듯이 국민TV도 오달고조님 덕분에 존재하고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국민TV도 늘 변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힘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 크로스의 노래 이어서 들어보죠. Time in a Bottle. 타임 인 어 버틀 짐 크로스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달고조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사연과 신청곡 있으신가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팟빵 게시판에 살포시 알려주셔도 됩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세요.
갈라지고 탁한, 거칠게 토해내는 듯한 특유의 음색으로 포크와 팝, 소울, 블루스, 발라드, 펑크에 이르는 다채로운 사운드를 구사한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대중과 음악인들 모두에게 전설적인 인물이 된 사람인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김현식 만나보시죠. 1958년 서울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학교에서 전교 4등을 차지할 정도로 우등생이었죠. 하지만 사촌형이 선물한 기타를 배우면서 그의 인생은 일대 전기를 맞습니다. 비틀즈 등 팝음악에 빠져들었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사업도 실패하면서 주먹질을 하는 문제아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가수의 길을 걷습니다. 밤업소를 전전하면서 빨래 심부름 등 허드렛 일을 도맡았는데요. 7년간의 무명 생활 끝에 1980년 데뷔 앨범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발표했습니다. 음반은 비록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1982년에 발표한 발라드 곡인 사랑했어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대생의 우상이 됩니다. 텔레비전에 거의 출연하지 않는 그가 무대에 서는 콘서트는 항상 매진이었는데요. 하지만 김현식의 일상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의 실패와 불규칙한 밤무대 활동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죠. 평소에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것을 술과 노래로 해결하려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떠나가 버렸네 등 김현식의 노래에서는 애잔한 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1990년 11월 1일 역사 속 오늘, 김현식은 32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현식의 일대기를 담은 추모 영화였죠. 비처럼 음악처럼 OST 가운데서 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식은 내 사랑 내 곁에에서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래가 끓었지만 혼신을 다해서 열창을 했다고 하죠. 당시 김현식의 절친한 음악 친구였던 송홍섭 씨는 배에 복수가 찰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노래를 부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던 진정한 뮤지션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세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해요.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오블리비온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시레네 가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Be Still My Heart.
시레네가 되었습니다. Be Still My Heart 함께 하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음악은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Oblivion 들으셨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퓨어님께서 중요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아선지 한두 시간마다 깹니다. 아무 생각 없이 24시간 자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떤 시험인가요?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일단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지금 잠도 많이 부족하고 엄청나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고 꿀잠을 기대하면서 후회 없이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인천 달봉이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고요. 예원 서연맘님께서 어제 그 이문세 노래 전해드렸는데 신청하신 곡 말이죠. 저도 그 노래 듣고 있으면서 와, 이 시간에도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수성 폭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원서연맘님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의 임시직 사원으로 출근을 했대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박물관의 밑바닥을 반짝반짝 이렇게 닦았다고 하는데요. 박물관장이 출근을 하다가 그 청년을 보고 묻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하는 거 힘들지 않나? 라고 말이지요. 이에 청년은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의 마룻바닥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그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덕분에 그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가 있었고요. 특유의 성실함으로 연구를 거듭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고래 박사가 됐습니다. 바로 뉴욕 박물관 관장까지 지냈던 앤드루스 박사의 얘기입니다. 성실하다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에 성실이 더해지면 이룰 수 없는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Be Still My Soul. Be still my soul, the Lord is on my side. Let patience lead the cross.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Be Still My Soul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는 사바다님께서 며칠 늦은 출근에 방송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른 출근합니다. 일전에 방송국에서 뵙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상쾌한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사바다님 저도 그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 끝나고 바로 녹음이 있어서 잠깐 뵐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함께 찍은 사진 또 올려주셨죠. 제가 페북에다가도 올리고 또 글로 우리 든든한 국민TV 조합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늘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요. 힘이 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김용민 PD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당신과 국민TV가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신랑이 출근해서 저도 일찍 일어나 라디오 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네, 게시판에서 글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동안 좀 뜸해서 무슨 일 있으신가 그리고 소식 좀 전해주시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그 김용민 PD에 대한 감기 걱정 제가 전해드릴게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노래 잔향 골라봤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소리